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스타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부자인지, 그리고 그의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불어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손흥민 하면 많은 분들이 경기장에서의 눈부신 활약과 골 장면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의 진짜 위상은 경기장 밖에서 드러납니다. 단순히 축구 실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막대한 수입, 글로벌 브랜드 파워, 그리고 전략적인 자산 운용까지 더해져 그는 이미 한 명의 선수를 넘어 하나의 그렇다면 우리는 왜 손흥민의 부와 자산에 주목해야 할까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한 명의 선수가 어떻게 글로벌 경제와 문화에 파급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그저 높은 연봉을 받는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그 자체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흔들고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얼마를 받고 실제로 세금 공제 후 얼마를 손에 쥐는지, 그리고 광고와 후원으로 어느 정도의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지를 다루게 됩니다. 이어서 그의 화려한 슈퍼카 컬렉션과 명품 시계, 세계적인 부동산 투자, 그리고 미래 이적 시나리오까지 폭넓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손흥민의 재정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흥민의 부의 초석은 바로 토트넘 호스퍼에서 받는 연봉입니다. 2015년 독일 레버쿠젠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할 당시만 해도 그의 주급은 약 85,000파운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는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로 자리 잡았고 재계약을 거듭할 때마다 몸값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현재 손흥민은 주급 19만 파운드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988만 파운드, 하나로 약 183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2021년 체결된 계약은 최소 5년간 보장되어 있으며 옵션이 발동될 경우 계약은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연봉 총액이 아닙니다. 영국은 세계적으로 세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손흥민 역시 최고 세율 구간인 45%에 해당되며 여기에 국민보험료까지 더해지면 실제 공제 금액은 어마어마합니다. 즉, 명목상으로는 180억 원 이상을 벌지만 실제로 그의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실제 수령액을 계산해보면 연봉 약 540만 파운드 수준, 하나로 환산하면 약 100억 원 안팎입니다. 주급으로 따져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매주 약 3억 원을 벌 수 있지만 세금과 공제를 빼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1억 원 수준입니다. 언뜻 들어서는 상상이 잘 되지 않지만 이 차이를 이해하면 우리가 흔히 듣는 몇백억 원의 연봉이라는 표현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연봉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장에서 뛰어난 기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그에게 얼마나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구단 입장에서도 손흥민은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최고의 카드이며 경기력과 상업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연봉과 세금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손흥민이 단순한 고액 연봉자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스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또 다른 수입원, 광고와 후원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손흥민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경기장 안에서의 연봉보다 오히려 경기장 밖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상업적 수입에 있습니다. 그의 광고와 후원 포트폴리오는 세계적인 톱 클래스 선수들에 뒤지지 않습니다. 먼저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그의 대표적인 파트너로 꼽힙니다. 손흥민은 아디다스의 축구화를 착용하며 글로벌 캠페인의 얼굴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패션 분야에서는 영국의 명품 브랜드 버버리와 손을 잡았고 전자기기에서는 삼성 갤럭시 모델로 등장하며 세계적인 IT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여행 가방 브랜드 투미, 언더웨어 브랜드 캘빈 클라인, 면도기 브랜드 질레트, 맥주 브랜드 타이거, 명품 시계 브랜드 태그 호이어와 까르띠에까지
그의 후원 리스트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광고 수익만 약 156억 원에 달했다는 분석이 있었고, 최근에는 단일 계약 규모가 80억 원 수준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손흥민의 연간 광고 및 후원 수익은 최소 500만 달러에서 최대 2천만 달러, 한화로 200억 원에서 270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이른 바손흥민 효과입니다. 그가 모델로 등장한 제품은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실제로 한국 정부는 손흥민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약 2조 원 규모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고 시장 흐름을 좌우하는 영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브랜드 파워는 손흥민을 단순한 선수에서 벗어나 기업과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축구선수로서 쌓은 명성과 상업적 영향력이 어떤 방식으로 자산으로 전환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 슈퍼카, 그리고 명품 시계라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손흥민의 자산 이야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동산과 슈퍼카, 그리고 명품 시계 컬렉션입니다. 그는 이미 런던과 서울을 중심으로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런던 북부의 부촌 햄프스테드에 위치한 벅스미드 아파트는 약 20억 원 규모로 평가되며 손흥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서울에서도 그는 여러 고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리마지 아파트,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400억 원대 청담 에테르노 펜트하우스 분양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주거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컬렉션 역시 화려합니다. 그의 슈퍼카 자산만 약 24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상징적인 차량은 단 499대만 생산된 페라리 라페라리로 가치는 무려 178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아우디 R8, 벤틀리, 마세라티, 레인지로버 등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의 차량을 두루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취향을 넘어 그 자체가 자산 가치로 이어지는 컬렉션입니다. 고급 시계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파텍 필립 노틸러스, 롤렉스, 까르띠에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 시계를 착용하며 동시에 태그 호이어와 까르띠에 앰버서더로 활동 중입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그의 손목 위에서 반짝이는 시계는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글로벌 럭셔리 시장과의 연결고리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손흥민은 부동산, 슈퍼카, 명품 시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며 단순한 고액 연봉자의 수준을 넘어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의 커리어가 이어질 새로운 무대는 어디일까요? 미국 MLS일까요? 아니면 사우디 프로리그일까요? 이제 많은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바로 손흥민의 미래이적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언론과 축구계 전문가들이 거론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즉 MLS 이적 가능성입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FC와의 연결설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적이 현실화된다면 손흥민은 연봉 약 500만 달러에서 많게는 2천만 달러, 한화로 200억 원에서 270억 원 수준의 계약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MLS 전체에서도 리오넬 메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연봉이며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세계 최대 상업시장인 미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브랜드가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북미 시장까지 확장된다면 글로벌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우디 프로리그 이적 시나리오입니다. 최근 몇 년간 사우디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카림 벤제마, 사디오 마네 등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을 천문학적인 연봉으로 영입하며 리그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경우 아직 공식적인 제안이 들어온 적은 없지만 그의 위상을 감안하면 연봉 최소 3천만 유로에서 많게는 5천만 유로, 하나로 최대 730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더 매력적인 요소는 사우디의 세제 혜택입니다. 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계약금과 연봉이 고스란히 그의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토트넘에서 받는 연봉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세금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이적을 넘어 인생 후반기 자본 극대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선택은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미국 MLS로 향해 브랜드 확장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우디로 가서 자본을 극대화할 것인가? 어느 쪽이든 그의 커리어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손흥민이 걸어온 길과 현재 누리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모두 종합해보겠습니다. 스포트랙 자료에 따르면 그는 토트넘에서만 약 400만 달러, 하나로 약 1천억 원 이상의 현금 수입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함부르크와 레버쿠젠 시절 연봉, 그리고 지난 10년간 축적해온 막대한 광고 후원 수입까지 합치면 누적 수입은 훨씬 더 커집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추산하면 2025년 현재 손흥민의 순자산은 약 500만 달러에서 많게는 9천만 달러, 하나로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축구 선수라는 직업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선수 반열에 올랐을까요? 사실 포브스가 발표하는 세계 톱 10 운동선수 리스트에 들기 위해서는 연간 수입이 최소 1억 달러를 넘어야 합니다. 손흥민의 연간 수입은 연봉 약 200만 달러와 광고 수입 500만 달러를 합쳐 약 700만 달러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큰 금액이지만 세계 최상위권과 비교하면 아직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만 보자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는 포브스 코리아 파워 셀러브리티 순위에서 꾸준히 1위와 2위를 다투며 그 어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영향력을 증명했습니다. 경기장에서의 활약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하지만 이미 그는 경기장을 넘어 문화적 경제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손흥민은 단순한 고액 연봉자가 아닙니다. 그는 글로벌 브랜드 파워와 전략적 투자를 통해 아시아 최고의 스포츠 스타로서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인물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손흥민이 앞으로 미국 MLS로 이적해 브랜드 확장을 선택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사우디로 가서 초대형 계약을 맺고 자본을 극대화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손흥민의 성공 스토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경기장에서의 활약과 경제적 수입을 넘어선 브랜드 전략가로서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특히 광고와 후원 분야에서 그는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아디다스와의 파트너십은 단순히 축구화를 제공받는 관계가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서 손흥민이 가진 상징성과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적 협력입니다. 실제로 아디다스는 손흥민을 전면에 내세운 캠페인을 통해 아시아 지역 판매량을 급격히 끌어올렸습니다. 버버리와 같은 럭셔리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도 의미가 큽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운동선수를 넘어 문화 아이콘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버버리가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유명세 때문이 아니라 손흥민이 가진 세련되고 절제된 이미지가 브랜드 가치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스포츠와 패션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투자 사례를 보면 그의 안목이 얼마나 날카로운지도 알 수 있습니다. 트리마즈 아파트는 한류 스타들이 대거 거주하는 대표적인 스타 아파트로 향후 가치 상승이 확실시되는 지역입니다. 청담 에테르노 펜트하우스 역시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희소성과 상징성이 결합된 자산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철저히 미래를 내다본 전략적 행보로 평가됩니다. 또한 런던의 햄프스테드 아파트는 단순히 거주 목적이 아니라 유럽 내에서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런던 부동산 시장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와 맞닿아 있어 가치 변동성이 크지만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손흥민이 런던을 택한 이유는 이러한 시장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슈퍼카 컬렉션 역시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이미지 자산의 일부입니다. 페라리, 라페라리 같은 한정판 모델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높아져 투자 가치가 커집니다. 실제로 라페라리는 출시 당시보다 현재 거래가가 2배 이상 상승하며 희귀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이러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미래 가치를 고려한 투자적 성격을 띱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의 사회적 위상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명의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국가 브랜드와도 연결된 인물입니다. 한국 정부가 그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약 2조 원으로 추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한 선수가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며 자국 브랜드와 이미지까지 끌어올리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국가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손흥민의 자산, 브랜드, 투자, 그리고 미래이적 시나리오까지 모두를 아울러 보면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기업이자 하나의 국가 브랜드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의 선택 하나하나가 글로벌 시장에 직접적인 파급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다음 행보는 단순한 커리어 선택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적 문화적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손흥민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나요? 미국 MLS에서 새로운 팬덤을 구축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까요? 아니면 사우디에서 초대형 계약을 맺고 커리어 후반기를 자본 극대화로 채울까요? 어떤 선택이든 그는 이미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